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 교류가 빈번한 요즘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며 수많은 궁금한 점들을 글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한국을 직접 가보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국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줍니다. 이런 분들의 글은 조회수도 높고 좋아요도 많이 달립니다. 이유는 거짓 정보가 많은 중국의 인터넷 속에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조회수가 가장 많은 세 분의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까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니왕판 한주왕거라는 분이 쓴 글이며 현재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일반 시민의 삶에 대해서만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민생 문제, 의료, 교육, 주거 및 각종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 6살이 될 때까지 아이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국 돈으로 1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며 매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영유아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사무직이든 공장 근로자든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며 가입비는 급여에서 10% 정도가 제외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인데 만약 자신의 월급이 160만원이면 이 중에 16만원 정도는 보험비로 제외되며 이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4만원 정도가 의료보험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도 병원에 입원을 해도 국가가 3분의 2를 책임집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보험이 있는데 보통 병원에 가면 90% 정도는 국가가 지원하고 큰 병이 났을 경우도 몇십만원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니 한국에서 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안심됐습니다. 한국의 주택 부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정부가 중국처럼 강제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 부분 중에서 좋은 점은 해당 주거 지역의 거주자들은 무료로 차를 주차할 수 있으며 돈을 지불하고 주차 자리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60가구가 사는 거주지가 있다면 8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사방팔방에서 지원금을 모으거나 서로 도와서 극복하지만 한국은 빈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우리 남편은 중국 국적의 노동자이지만 1차 때 40만원을 수령했으며 2차 때는 5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출입국 때도 회사에서 동료들과 지낼 때도 전부 저에게 깍듯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제가 막 한국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한국어는 저는 중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도였는데 한 번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못 찾은 저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저는 남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찰들이 조회해서 남편과 연락을 취해줬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저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한국 경찰들은 그 어떤 짜증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사는 부분만 봤을 때 저의 한국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고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된다면 듣는 것과 달리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글에 달린 댓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쓴 글이라 믿음이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한국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고 진실되게 쓰셨네요. 저도 한국에서 20년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났다고 뽐내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를 멋지게 만들었으니 배울 만한 점은 있군. 나는 여자인데 한국이 좀 피곤했어요. 화장을 안 하고 다니니 무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은 사진작가이며 여행가라고 밝힌 분이 서울을 직접 돌아다니며 찍고 느낀 점들을 각각의 사진과 함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사진들은 이분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유엔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명단을 보면 선진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주거지와 웅장한 고층 건물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상당한 인구와 경제가 밀집한 곳이며 서울의 발전상을 보면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도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 접안 시설들은 완벽합니다. 전국에 걸쳐 발달된 고속도로와 철로 그리고 네트워크망이 연결됩니다. 63빌딩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넓고 잘 정리된 도로들이 보입니다. 서울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고 정연한 금융의 거리도 있으며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민의 냄새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정부에서 임의대로 도시개발을 위해 막무가내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뒷골목 모습입니다. 하늘 위에 펼쳐진 전선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흡사 일본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가끔 공중전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 수출의 대국입니다. 한류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은 한류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한국 스타일의 아름답게 꾸민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저렇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음식을 판다고 해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서울의 유흥가 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점과 주점들이 젊은이들을 위해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진과 글에 달린 댓글을 보겠습니다. 2016년에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학생부터 아주머니까지 전부 다 꾸미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었고 음식점에는 중국인 종업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음. 맞는 말입니다. 한국 대단하긴 하죠. 한성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는데 왜 서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공부들 많이 하고 삼성, 대우, 현대, LG, SK 등 인류 기업들을 배우길 바란다. 중국의 도시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봤으면 해. 서울은 깨끗하잖아. 우주 제일이며 화성도 자신들의 것이라 말하는 나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두 개 국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중국 광주와 뉴욕에서 살았으며 각국의 수도도 많이 가봤지만 서울은 발달한 대도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울보다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늘 틀리는 법이죠. 사람들의 교양 수준을 보면 선진국임을 알 수 있지. 가서 빈곤한 지역을 보고 싶다. 국가의 발달 정도는 도시의 기초 접안 시설과 국민들의 교양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어. 고층 빌딩 있어봐야 다 필요 없음.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개도국이니까. 한국에도 농민공이 있을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제품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선진국 맞지? 심지어 시골 마을만 가도 한국 제품 파는 가게가 몇십 개는 있는데 한국의 청춘 드라마를 보면 되게 화려하고 고급진 느낌. 나는 한국 하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한국 여자 아이돌이야. 한국의 국토 면적은 절강성 정도야. 한국을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지만 한국의 경제 수준은 부인할 수가 없어. 하루빨리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만 해. 도시를 깨끗이 하는 거 이거 하기 어려운 것인데. 마지막 글은 서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위중만 부더 시시엔린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한국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 비자만 있으면 한 달에 170만원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곳. 두 번째, 품질이 좋아 물건을 구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 세 번째, 소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 네 번째, 중국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곳. 다섯 번째, 중국인을 괴롭히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 더 많은 나라. 여섯 번째, 중국 음식이 예상보다 비싼 곳. 일곱 번째, 대낮에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나라. 한국인들은 대부분 사람이 없는 으쓱한 곳에서 피운다. 여덟 번째, 환경은 좋지만 엄격한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곳. 아홉 번째, 밤이 되면 예외 없이 모든 번화가가 왁자지껄하고 활기찬 나라. 열 번째, 미녀가 많지만 언론이 말하는 그런 과대 성형은 하지 않고 대부분 쌍꺼풀이나 콧대 수술만 하는 곳. 참고, 세상은 넓으니 한국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직접 가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 일부를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네. 나도 한국에서 몇 년 일했는데 일리 있는 말이야. 대낮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줘. 전염병 끝나면 한국에 한번 가려고 하거든. 둘째 딸이 서울에서 박사 밟고 있는데 한국이 좋아서 한국 신랑감 찾고 있던 차에 마침 딸 지도 교수님이 우리 딸을 좋게 봐서 그분의 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한국의 김치 우리나라 yen차에 베낀 거 아닌가? 한국인들 커피 정말 좋아하더라. 200m 간격으로 카페가 하나씩 있어. 하루에 양치 5번 한다는 거 나는 믿어. 이전 삼성에서 근무할 때 매번 화장실에 가면 전부 한국 사람들이 안에서 양치하고 있었음.
맨유의 전 감독이었던 퍼거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박지성은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다. 문제는 그가 모른다는 것이다. 외국에 한 번씩 나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때의 그 편안함이나 안도감은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가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